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변희재 씨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호성 전 비서관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조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변 씨는 저서와 인터넷 등을 통해 손석희 JTBC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로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오늘 새벽 0시 40분쯤 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고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이전 정부에서도 국정원 특활비를 관행적으로 받았다고 보고한 적이 없고 법적 문제가 없다면 업무 경비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활비를 받은 건 측근인 문고리 3인방의 조언 때문이었다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특활비 수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법적으로 유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퇴직 경찰 모임인 경우회를 사유화하고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재태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4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 전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경우회장을 지내면서 자회사 돈 수억 원을 고엽제 전우회에 임의로 기부해 경우회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건넨 공짜 주식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김정주 NXC 대표가 재산 환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어린이 재활병원 등에 1,000억 원을 기부하는 식으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사회에 진 빚을 갚겠다며 자녀에게 회사 경영권을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조 전임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주는 건 부당 노동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버스업체와 노조 지부장 등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노조 지부장 박 씨가 같은 호봉 직원보다 400만 원 가까이 연봉을 더 받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벨기에에서 30대 남성이 총격을 가해 경찰 2명과 행인 1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뉴저지에서는 경찰이 20대 여성을 체포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피를 흘리며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오전 10시 30분쯤 벨기에 동부도시 리에주의 한 거리에서 30대 남성이 순찰 중이던 여성 경찰 2명을 등 뒤에서 흉기로 찌르고 이들의 총을 뺏어 쏜 뒤 달아났습니다. On a entendu des coups de feu et ensuite ce qui s'est passé c'est que voilà les gens commençaient à crier. Ouais, au début je crois que c'était des pétards ou quoi. 이어 22살 남성에게도 총을 쏴 숨지게 하고는 인근 고등학교에 침입해 여성 직원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다 무장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여성 경찰 2명, 행인과 용의자 등 모두 4명이 숨졌고 부상자 4명 가운데 2명은 중태입니다. Donc il y a effectivement un incident grave qui se déroule à Liège pour le moment. Nous suivons la situation avec le ministère de l'Intérieur, de la Justice et avec le centre de crise. 범인은 수감 중이다 외출 나온 36살 벨기에 국적의 남성으로 알라 씨는 위대하다고 외친 것으로 알려져 벨기에 당국은 테러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여성의 머리를 주먹으로 마구 내리칩니다. 현지 시각 26일 미국 뉴저지주의 한 해변에서 경찰관들이 술을 가졌다는 이유로 여성을 체포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영상이 SNS 등에 공개되고 과잉 진압이란 논란이 커지자 현지 경찰은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이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대형 사고를 막았던 이른바 고속도로 의인이 화제가 됐었는데 경상남도에서도요. 의식 잃은 트럭을 이 차량으로 막은 제2의 고속도로 의인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상황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보시죠. 네, 자신의 차를 망가뜨려 가면서 고의로 사고를 내서 큰 사고를 막았다는 거. 저번이랑 정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데 저는 더 긴박했던 게 이번에 그 뇌전증으로 이 운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운전자분이 몰던 차가 1톤 트럭이에요. 지금 보시면 짐도 실려 있어요. 그렇죠. 1톤짜리 차를 내가 승용차로 막겠다? 이거 저는 상상을 못합니다. 무섭죠, 사실. 아니 주차하다가 퉁 범퍼끼리 부딪히거나 정차에 있다가 신호 바뀌었는데 뒤에서 살짝 이 추돌을 해도 충격이 있잖아요. 가슴이 철렁철렁한데 저는 내 차가 부서진다는 것보다 내 몸이 괜찮을까? 이게 두려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인이라는 말을 좀 요즘 쉽게 붙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정말 히어로, 영웅이 그냥 담력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1톤 트럭인데다가 지금 아까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엄청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한 번에 서지 못했죠. 3번이나 충격한 다음에 완전히 멈춰서는데 성공했는데요. 당시에 트럭의 속도가 시속 80에서 10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니까요. 네, 굉장히 빠른 속도죠. 저런 속도였기 때문에 30m 정도를 가다서다 반복해서 겨우 세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운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둘 경우에는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경찰은 표창장으를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준 덕분에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요.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또 인명 구조에 공로한 그것으로 이제 표창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의인의 이야기 저희 인터뷰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쾅 부딪히고 제 차가 튕겨나가고 저도 솔직히 겁이 났어요. 왜냐면 차가 밖으로 밀리면 제가 큰 사고 나니까 고속도로에서. 네, 지난번 고속도로 의인 이야기가 화제가 되면서 우리 시민들 의식이 정말 많이 좋은 쪽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얼마 전에 또 같은 방식으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한 경찰관이 있다면서요? 네, 인천 남구 도화초등학교 사거리였는데요. 지금 우리가 본 하마는 어제 오전 10시에 있었던 중부 내륙 고속도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인천 도심 한복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한 차가 SUV 차량인데 정차에 있다가 서서히 앞으로 주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차로예요. 사거리를 지나는데 맞은편에 있던 차량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하고 교차로를 가로질러 와서 이 차를 딱 막은 거죠. 이 차의 운전자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지만 또 경찰관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직감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걸 판단한 것 같은데 저는 저런 직감과 판단력 그리고 담력과 용기 정말 보통 사람 이상인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좀 밤 늦은 시간이고 교차로이기 때문에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앞 교차로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린이 보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심각할 수 있고 고속도로는 빨라서 문제지만 도심은 또 행인들이 많아서 걱정이거든요. 저런 차량이 만약에 인도를 덮치면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 상황을 아주 절묘하게 막아선 경찰관의 기지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를 빨리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 상황에서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그 순간에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체 없이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했는데
했는데 특히 이제 문제를 직감한 다음에 바로 경적을 울렸어요. 그러면서 해당 그 차량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이런 상황이 있다, 이런 위험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점을 알렸고요.